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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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4U의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칙 중 가장 중요한 회칙, 교황님께서 내려주신 찬미 받으소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집 지구를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나누는 시간이죠. 토크 콘서트 4U. 네, 오늘 에코 순서인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분들과 오늘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찬미 받으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네, 찬미받으소서는 사실 우리 공동의 집, 그것을 다시 되살리자, 되찾자 하는 것인데 그 공동의 집 자체는 우리나 우리 자식들, 부모, 형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동식물들, 심지어 아주 작은 벌레들조차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면에서 모든 피조물을 함께 되살려야 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물 등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기독교연구소 김준호 박사님이 그런 이 회칙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이 지금 굉장히 절대절명 위기에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낸 것처럼 본인은 생각된다 이런 글을 쓰신 걸 보고 저도 굉장히 크게 동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환경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교황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비유를 드시기도 했군요. 박사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 환경의 이 파괴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 심각한 재앙의 징후들이 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요. 네, 요즘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뉴스에서 자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라든지 또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라든지.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기상이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잦게 빈번하게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또 폭염이 심했는데요.
전 세계 한 30여 개 국가에서 이 최고 기온을 갱신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는 아니지만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41도까지 올라가면서 또 기록을 갱신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폭염이 심하게 발생해서 온열질 환자가 한 4,500명 발생하고 거의 50명 가까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징후들이 우리 가까운 일상에서도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원인, 어떻게 이 원인을 잡아서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공장 대형 굴뚝에서 나오는 그 연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만이 그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도 또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지금 기후변화는 결국 온실가스라는 그 물질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고 탄산가스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대기 중에 이제 이것이 좀 많이 축적이 되고 또 지구에서 사실은 우주로 빨리 이제 나가야 될 열들이 거기에 약간 갇히는 그래서 열 균형,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예를 드신 것처럼 많은 연소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산업체 이런 데서 전체 온실가스의 한 5, 60%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용하는 오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통수단 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또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 또는 축산업을 할 때 그런 데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온실가스들, 이산화탄소 외에도 아산화질소라든가 메탄 같은 그런 이제 온실가스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거의 모든 생활, 또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나오게 되고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게 해서 거의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연계한 곳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면에서 모든 과정에서 또 어떤 대응책을 세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동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보면 교황님께서는 유독 가난한 이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특별히 염려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기오염을 생각하면 전 인류의 문제인데 유독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 그 근거가 뭘까요? 네, 우선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 억울한 거죠. 가난한 이들은 사실은 온실가스든 대기오염 물질이든 돈이 더 많고 또 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일종의 역설이고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울란바토르 같은 곳에는 사실 주변에 유목민 생활, 유목생활 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살면서 제대로 된 이제 땔감이 없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을 게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이제 그걸 이제 태우게 되고 그럼 얘는 굴뚝이 없으니까 그 오염 물질들이 실내에 막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성들은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담배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아이들은 이제 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통계로 지금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팔, 뭐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이런 곳이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대기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1000만 명의 주민이라면 10,000명 이상이 그런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분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받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고 해서 특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교황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분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기서부터 또 그런 마음이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생각해보면 의도치 않은 내 행동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두운 분 또 계시네요. 네,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들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연탄 떼다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얘기만 좀
알지 지금처럼 뭐 잘 살게 됐는데 오히려 가난한 소외계층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은 전혀 몰랐는데 어찌됐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실천해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뭐 작은 부분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살면 어떨까 그리고 좀 오늘부터 지켜봐야겠다라고 네. 좀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을 한번 다시 점검하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다시 보면 이 기후변화 문제가 단지 환경 파괴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큰 희생과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 또 폭력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교수님,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약 30년간의 기상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심화되는 곳에서는 예를 심각한 가뭄이 계속될 수도 있고 거꾸로 홍수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게 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사이에 두고 부족하네. 본인들이 물이 충분할 때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물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주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일하는 곳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예기치 않았던 그런 심각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마 나라 간에도 이런 것들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리아 내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리아 내전과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 지역에 굉장한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빈곤과 또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 이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를 할 만큼 이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밀 수확을 하던 그런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 밀이 주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동 지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또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좀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역할의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네, 맞습니다. 야, 환경 문제가 평화를 깨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이 정도면 뭐 각국의 뭐 정상들이 당장에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네, 각국의 정상들이 매년 모이죠. 기후변화 청회라고 해서 보통 12월에 열리게 되고요. 모여서 하지만 이제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거는 나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이미 발전된 선진국들도 있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도상 국가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화석연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가능하면 이걸 천천히 하고 싶은 거고 어떤 나라들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또 그 나라의 경우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정당도 집권한 나라도 있고 또는 뭐 거꾸로 진보적인 그 정부가 집권한 나라들도 있고 해서 나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보이게 좀 미약하게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내후년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가 이제 출범하게 되고 그렇다면 금년과 내년에 이 기후변화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사실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누가 봐도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선진국과 같은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위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번 기회의 기후변화 이 신기후 체제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도 환경 선진국, 환경 보호 선진국으로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이 강대국들이 이 환경 문제에 좀 미온적이고 이 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이기주의, 성장에만 매달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다면 이 생태 환경에 역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우리 인류는, 박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전 세계 과학자 만여 명이 기후 비상 사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파멸의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3도 이상 오르게 되는데요. 그 세기 말에 3도 이상 오른다고 하던 것이 이제 2050년 정도로 당겨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이 3도가 오르게 되면 생물 종의 한 50% 이상은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0%나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굉장히 우려하는 변화가 딱 1도씩 오른 상황에서 네. 나타난 변화인데, 만약 3도 오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게 되면은 홍콩이나 또 상하이, 베트남까지도 모두 물에 잠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류의 한 3억 명 정도가 그런 피해를 입는 기후 난민이 될 거다라고 연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야만 할 것 같은 이야기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늦지 않은 건가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또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생활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좀 불행한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교황님 같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서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좀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에 결국 찬미받으소서가 다시 이제 하느님께서 찬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이제 지구 생태계를 되돌려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아주 과거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파멸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걱정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실천의 의지를 다지고 계세요. 아주 지금 심각해졌어요,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 뭔가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오늘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2050년에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물에 잠기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의 삶에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부터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방송에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건가요? 네, 나는 일회용품을 쓰지 네, 않겠다. 혹시 누가 보게 되면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드레 형제님이 네. 찬미받으소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노래를 더 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작사 환경적인, 작곡도 하셔서 네.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나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교수님의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아름다운 선율의 또 환경을 위한 곡도 네,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 생태 환경의 보전,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전 인류의 과제지만
우리 또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분명히 아주 특별한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제가 이제 전에 그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하려고 생각해봤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우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파괴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공기라든가 뭐 이런 뭐 빛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또 날아가는 새나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오염이 다시 다른 말로 보면 이게 바로 천지 파괴다. 옛날에 천지 창조에 반대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정말 다시 한번 그 천지 창조의 그걸 살릴 수 있는 녹색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노아의 그 얘기를 보면 그때 이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뻐하셨다고 네. 살려주신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앙인들처럼 노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이 다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런 마음을 신앙인들이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주일에 성당을 간다. 거기에서 환경을 위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일 떠올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씩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인가요? 네. 뭐가 있을까? 종이컵 안 쓰기가. 종이컵 안 쓰기. 그 정수기 옆에 종이컵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종이컵 안 쓰고 그 텀블러를 꼭 가지고 꼭 다니는 가져가서 걸로. 네. 쓰는 방법. 네.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걸 먼저, 좋은 몫을 먼저 택하셨네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네, 우리가 주일에 만약에 뭐 모인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성당을 다녀오는 길에 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걸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차가 성당에서 뵀던 몇 분들이 또 네.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카풀 같은 거 만약에 좋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 걸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네.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모아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 저희 청년 친구들 보면 걸어가기엔 좀 길고 또 차 타기에는 모호한 거리인데 항상 미사 시간에 임박해서 꼭 택시 기본 요금을 내고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행동들 환경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박사님도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교수님의 대답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여러 번 그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베드로 성전에도 그걸 젖두군자님이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또는 뭐 태백 지역에 있으면 우리 풍력 발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회가 그걸 하고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신자들이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 이렇게 정해줘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성당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교회도 하고 교회의 녹색화도 같이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는 신부나 수녀님들이 좀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네. 공성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또 신자들이 네, 이제 또 저는, 같이 함께 좋겠죠.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참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모습들, 우리가 환경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많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환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 앞에 참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느꼈던 소감도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교황님께서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를 이제 회칙으로 이렇게 발표하셨고요. 그로부터 한 1, 2년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이게 뭐 이제 유행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아까운 게 신학적으로는 여러 신부님들께서 잘 그걸 해석하셨고 잘 이제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실제 교황님께서 이 책에서 우리 생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글이 잘 연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차에 요즘 사실 조금 이제 이 찬미받으소서가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데 마침 평화방송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찬미받으소서는 사실은 전 세계에 관한, 전 세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이걸 받아서 우리나라에 찬미받으소서가 있어야 되겠다. 한국에 찬미받으소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뭐 저도 있고 또 우리 또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찬미받으소서를 한번 저희가 풀어내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조금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풀어내는 그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출연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기후변화가 기존에는 좀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다 모두에게 좀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안드레 형제님이 특히 또 많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실천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정말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아주 변화가 많아 보이는 네,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 네,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그동안 저의 삶을 반성하면서 아니, 오늘 많이 배우고 가서 우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음악하는 제 친구들도 있고 생활성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곡을 정말로 써서 한번 좀 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네, 네. 그 곡이 저희 토크 콘서트 4U 에코에 쓰일 날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텀블러를 꼭 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텀블러 건배를 하면서 끝내보면 조금 더 그 다짐을 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찬미받으소서 외치면 여러분이 에코 외쳐주시면서 건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찬미받으소서 에코!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